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관사입니다. 자, 이제 운수기간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기출을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겠습니다. 자, 선사보호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이제 우리가 수입하게 되면은 통관 고유보라는 게 있죠. 보면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선사 같은 경우도 부호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부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관세사잖아요. 그래서 관세사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그 3978이 제 자격 번호예요. 3978. 그다음에 이제 앞에는 이제 4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 있는 이유는 이제 저는 관세법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4398입니다. 하지만 제가 관세법인이 아니라 관세사무소로 하면은 아마 1398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사 같은 경우에도 보다 부호가 있습니다. 다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거 외국 묘선을 운항하는 선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자에게 선박회사 부호 신고서를 제출해서 선사 부호를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사가 이제 부호를 신고를 한다라는 거죠. 고, 자, 선사 보호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른 선사가 사용하고 있는 보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그 당연한 거죠. 그렇죠? 조회를 해서 이게 그 체벌은 해야지. 자, 세관장이 선사 보호 신고서를 접수할 때 이미 신고된 타선사 보호와 중복되는지 이제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공사 보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라고 있어요. 에 등록된 영문 두 자리와 항공사 보호를 세관장한테 신고합니다. 그다음에 적합물로 작성 및 제출 자격. 그다음에 적합물로 작성 및 제출은 업체 보호를 이렇게 신고한 선사 또는 항공사나 업체 보호를 등록한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합니다. 적합물로 작성 책임자, 그다음에 취업자, 의무자라고 다 배웠죠. 됐습니다.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자, 운수기간 등에 대한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출 의무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는 적합번호 등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당연하지. 그지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적합번호 취합할 때 적합번호 작성 및 제출 자격에 정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자, 제출 의무자로서의 선사, 항공사 등은 이제 신속 통관 등을 위해서 등등등등 세관적 정함에 따라 성실히 해당 자료들을 제출한다. 핵심 뭡니까? 선사, 항공사, 포워딩보다 적하 목록이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3번 작성 책임으로서 선상공사 등은 적재 물품과 부합되게 적합 목록을 작성해서 세관장한테 당연히 제출을 해야지. 그다음에 작성 책임자로서 이제 이들은 적합 물품이 운송을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금지된 물품 같은 경우 확인할 때는 세관장한테 지체 없이 이상 상황 발생 보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선사 보호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 신고를 합니다. 끝. 적합목록 오류 검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세관장은 적합목록 제출자가 전자문서 제출한 적합목록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 오류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끝. 간단합니다. 자, 보치 세관 가능하고요. 자, 보세화물의 이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세화물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만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관 가능하고요. 보세화물의 입출항 등등은 이제 세관이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관 업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북부와 세관 업무는 부산 세관장이, 창원 세관 업무는 마산 세관장이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좀 더 큰 세관에서 이런 것들 한다라는 얘기죠. 됐고요. 자, 세관장 보세 화물 입출항 등에 대해서 세관 내규를 정한다. 세칙을 정한다. 이런 것들은 세관장 관세장의 승인을 받는다. 그다음에 협의회도 구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 운송업자 그들과 구축을 해서 업무를 한다라는 것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함을 하선하게 가는 고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앞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뒤로 갈수록 이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좀 계속 뭐 반복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입항 보고, 그다음에 하선 신고, 하역 절차, 하역 신고, 그다음에 하선 장소, 그다음에 적합목록 자체, 그다음에 적합목록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컨테이너의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 그렇게 시험 문제가 뭐 한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나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컨테이너란 일종의 운송 용기입니다. 운송 용기. 그래서 다음은 요거는 충족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그 염두에 아시고 계시는 컨테이너요.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가 요겁니다. 그렇죠? 자, 웃으면서 한번 보세요. 웃으면서. 그렇죠? 자, 물품은 보관하기에 용하도록 보다 격실을 형성하고 있을 것. 그쵸? 딴 구멍 있으면 안 되지. 그다음에 반복 조여로 사용하도록 견고할 것. 그다음에 수송이 용이할 것. 그다음에 환적도 용이할 것. 물품이 왔다 갔다 뺄 수 있도록 용이할 것. 그다음에 1제곱미터 이상의 내부 용적을 갖고 있을 것. 그다음에 컨테이너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을 할 것.
맞죠? 보면 중요한 게 그거지. 이제 리치 스티커가 꽝 잡아서 컨테이너를 빵 하고 올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 그러한 뭐 용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이즈가 중요하지. 사이즈가 20피트, 40피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배나 차곡차곡 이제 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